사건 번호 142-20 목화 파크빌라 B동 앞에 와 있습니다. 이번 물건은 경매 물건이고 특징은 지분 경매입니다. 지분이고 또 하나 또 특징은 사건 번호가 2020으로 나가죠. 그럼 우리는 사건 번호 보면 뭘 알아야겠죠? 감정 평가가 기본적으로 2020년도에 되겠구나. 최소한도 2년, 3년 버전이구나. 혹시나 그 감정가, 시작가가 지금 요즘 시세보다 좀 낮게 시작하지 않았을까. 그런 팁도 있겠죠. 또한 지분 경매입니다. 지분은 토지에 대한 지분도 있고 건물에 대한 지분도 있고 하는데 여기는 건물에 대한 지분인데 지분 경매 건물 지분이 수익성이 높습니다. 수익성이 꽤 높아요. 그 과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. 물건의 종류는 다세대 빌라입니다. 비슷한 말이 뭐가 또 두 가지 더 있죠. 뭐죠? 열린. 네, 열린. 또 하나. 도시형 생활주택. 그렇죠. 건물 면적은 전체는 21평입니다. 그리고 2분의 1 지분이 나왔어요. 따라서 건물 면적은 10.75. 10.75 2분의 1 면적이 지분이 나왔고요. 최초 감정가가 2억, 약 2억에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현재 3차까지 유찰돼서 1억 2,836만 원에서 최저가가 시작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. 매각 물건 현황입니다. 감정 가격 시점은 2020년 3월 6일에 감정이 됐습니다. 약 몇 년 됐나요? 3년 6개월이죠. 한참 비쌀 때가 2021년이거든요. 따라서 한참 피크치 오르기 전에 감정이 됐어요. 해당 건물은 4층입니다. 4층 중에 4층이 나왔고요. 방이 4개. 엄청 방이 많죠. 화장실 2개. 화장실 2개, 방 4개면은 일반 우리 아파트 32평형 정도 될 겁니다. 실제로 이 전용 면적이 빌라가 21평인데 21평이면 아파트 평형으로 따지면 한 29평형 그 정도 될 겁니다. 여기서 전용 있고 공용 있고 공급이 있습니다. 전용은 뭡니까? 내가 쓸 수 있는 공간. 그렇죠. 공용은 엘리베이터 복도. 그렇죠. 같이 쓰는 거. 공급은 분양할 때 공급 맞아요. 분양할 때 공급할 때 그러면 전용 플러스 공용이는 공급이에요. 공급 분양. 분양하려면 부풀려서 분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상식적으로. 실제 사용하는 면적만 분양하겠습니까? 분양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그러니까 부풀려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부풀리는 게 뭐예요? 전용하고 공용하고 합친 거. 우리는 일반적으로 경매나 공매선 전용 면적을 표시를 해줘요. 따라서 시세 조사할 때라든지 손품 팔 때는 공용 면적인지 전용 면적인지 아니면 공급 면적인지 그러면 특히 공용은 빼고 상가할 때는 공용이 좀 필요한데 이건 주거용이니까 전용인지 공급인지 잘 봐야 돼요. 그래서 공급 면적이 더 큰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들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면적 안 나와 그러거든요. 실제로 보면은 전용은 표기가 안 되고 공급 면적, 분양 면적으로 표기해야 돼요. 그래서 그거하고 매치를 시켜야 돼요. 요 인근에 9호선 있고 8호선도 있고 5호선도 있어요. 좀 멀지만 완전히 교통 첫 번째, 두 번째 가는 물건지보다 교통 상황은 더 좋아요. 예를 들어서 송파나루역 9호선 또 한성 백제역이 400m에 있어요. 400m면은 우리 달리기 잘하죠. 1분 때 끊죠. 2분 안에 끊죠. 2분 거리 역세권이야. 1분 안에 끊죠. 그리고 8호선 몽천 토성역이 700m에 있어요. 그리고 5호선 방위역이 약 900m 있어요. 3개니까 트리플 역세권입니까? 그러니까 위치가 좋은 데입니다. 면적도 넓고요.
저번에 우리 아까 침해 저기 전에 공매 물건 봤을 때 제일 중요한 서류가 뭐라고 했어요? 제일 중요한 서류. 공무재산 명세서. 그렇죠. 재산 명세서. 공매 재산 명세서. 풀네임 아니더라도 아 재산 명세서가 뭔가 있구나. 그게 중요하다. 우리 배웠죠. 경매에서는 그와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. 명세서, 매각 물건 명세서. 그러면 둘 다 공통점이 있죠. 문구가 명세서야. 무슨 명세서야. 요게 공매나 경매에서 특히 이건 경매에서 제일 중요한 써있죠. 네, 매각 물건 명세서. 풀네임은 매각 물건 명세서죠. 우리는 이거 보고 만약 여기 안 맞는다. 매각 불허가 신청도 할 수 있고 법적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. 그래서 이걸 항상 보셔야 됩니다. 요거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시면은 최선수 설정 날짜 있죠. 요게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하고 오랫동안 고심했던 말소 기준 권리예요. 정확하게 표시해줘요. 이 이하 이거 포함해서 그 밑에는 다 말소가 된다. 근데 그것도 뭐 할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느냐? 점유자, 임차인. 이 사람이 정말 임차인인지 대항력이 있는지 그거 판단할 때가 필요한 거지. 임차인이 없고 자 점유자는 임차인이 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임차인이라고 해가지고 점유자는 큰 틀이에요. 점유는 누구 할 수 있느냐? 집주인도 점유할 수 있고 채무자도 점유할 수 있고 공산업자, 유치권자도 점유할 수 있어요. 가족도 점유할 수 있어. 부모가 사는 것도 점유하고 자식이 살 수도 점유자예요. 부인이 사는 것도 점유자예요. 근데 거기서 정확하게 내 돈은 보증금을 내고 계약을 하고 인도하고 전입신고를 했을 때 부인 빼고는 다 임차인이 될 수 있어요. 부인만 안 돼요. 그래서 제가 애울 때 이렇게 해보라 했죠. 부인은 왜 안 될까? 주택수 포함할 때 가족끼리 주택수 포함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위장 이혼도 하잖아요. 그거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아버지하고도 임차인 관계가 성립이 될 수가 있어요. 아들하고도 될 수가 있고. 그래서 애울 때 우리는 부인만 안 된다. 아니면 남편만 안 된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이혼했으면 안 돼요. 이혼이 돼 있으면은 그 날짜를 따져가지고 이혼한 날짜가 독립세대니까 임차인이 또 될 수가 있어요. 이혼 안 하고 현재 같이 사는 상황이다. 가족관계 증명서 부부관계다. 그렇게 됐을 때는 그분만 부부관계만 아니고 나머지 다 될 수가 있어요. 여기 보시면 유땡땡하고 임땡땡씨가 자 매각물건 명세서도 보겠습니다. 매각물건 명세서는 위에는 임차인에 대해서 나와요. 또 밑에는 등기부 권리관계라든지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자세히 보시면은 정보 출처 구분이가 있어요. 현황 조사를 하고 현황 조사서 해가지고 한 거를 여기다 써놓습니다. 밑에는 신고한 내용을 적습니다. 중요한 건 밑에 신고한 내용입니다. 권리 신고한 내용이에요. 위에는 그 법원 관계자가 현황 조사한 거를 위에다 적어놓는 거예요. 그 유땡땡씨가 임땡땡씨가 둘 다 이름이 다른 분이 임차인으로 여기 표기가 있는데 한 사람은 현황 조사도고 하나는 신고한 사람이야. 근데 밑에 보시면 임땡땡씨가 하는 얘기는 유땡땡씨는 하고 모자 관계래. 엄마하고 아들 사이래. 한 가족이 사는 거죠. 하지만 두 분 다 뭐 이렇게 뭐 전입으로 돼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밑에 사항에 등기 사항에 권리 사항에 등기 뭐 주의할 사항에 보시면 비고란에 지분 매각임. 지분 그러니까 완전한 매각이 아니고 지분 매각입니다. 여러분 여기서 일반인들이 경매 초보자들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액이 너무 아파트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. 너무 싸게 나왔어. 그냥 들어가. 지분인데 나중에 지분인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후회한 사람들이 있어요. 안 그럴 것 같죠? 그런 사람 나타나요. 그래서 여기다가 써놓는 거예요. 지분 매각이.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샀으면은. 그리고 뭐 별칭, 통칭, 목화 파크 빌라 D동이다.
A동 있고 B동 있잖아요. 저 두 동 있었잖아요. 한번 보여주겠어요? 저쪽에? 여기 B동. 네, B라고 있어요. 네, 됐습니다. 전입세대 열람 확인을 보겠습니다. 전입세대 열람 확인원에 전입세대를 확인해 보니 임땡땡 씨가 2020년 2월 26일 날 전입이 돼 있어요. 자, 그럼 우리 대학력을 따질 때 아까 세 가지 뭐라 했어요? 계약, 인도, 전입, 인정. 그러니까 다 하면 어렵죠. 안에 헷갈리니까 그냥 개인전 한다면 다 풀어버리세요. 개인전. 그 개가 뭐더라? 계약서. 개돈인가? 계약. 그 인. 뭐 네팔인지 파키스탄인지. 인도는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. 전입신고예요. 세 가지. 근데 여기서 보니 전입신고가 2020년 2월이에요. 전입신고가. 말소 기준 권리가 2020년 2월 18일이죠. 아, 며칠 차이가 안 나죠. 며칠 차이로 이분은 대학력이 없는 거예요. 대학력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S. 뭐 그런 거 뭐 배당이 얼마나 하느냐 뭐 그런 거 볼 필요 없어요. 우리하고 상관없어요. 대학력이 좀 중요하다. 그 이분은 인도 명령 대상이 되는 거예요. 우리한테 명도 확인서나 인감증명서를 받으러 올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. 돈을 받아갈 자격이 안 돼요. 네. 따라서 이분은 나가줘야 돼. 나가는 걸 어떻게 나가나? 인도 명령 신청한다 했죠. 인도 명령 신청 내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. 옛날부터 잔인 점집이라고 했어요. 잔인하지만 잔금 내잖아요. 잔금 낼 때 소유권이 넘어야 안 넘어요. 법적으로 넘어와요. 잔금 내는 순간. 네. 잔금 낼 때, 법원에 잔금 낼 때 인도명령 신청을 하세요. 누구한테? 해당 호실한테. 점은 뭐냐?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에요.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들어오지도 마. 또 당신 말고 다른 사람 당신 나가지도 마. 나 강제 집행할 거야. 그 뜻이에요. 정확한 풀네임은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. 가처분은 본 실행이 되기 전까지 딱 묶어놓는 거예요. 너 인도명령 신청할 때까지 너 막 A씨가 살았어. A씨 같이 이사 가지도 마. B씨 여기 들어오지도 마. 그 대신 너 인도명령 결정 날 때까지 부동산에 대해서 변형시키지 마. 그 뜻이에요.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공매 하나 보고 봤는데 부동산 처분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한 대가 있어요. 제가 일단 우리 스터 시간에 보여드릴게요. 그거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게 빨리 와 닿을 거예요. 아, 이렇게 하는구나. 그걸 앞에 딱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. 잔인 집은 강제 집행이에요. 그 다음에 한쪽에는 소송, 한쪽에는 협상이 나겠죠. 그러면 그 사람은 나갈 때 협상하러 갈 때 한쪽에서는 법으로 막 진행돼요. 압박이 가해지겠죠. 하지만 우리는 법으로 끝까지 가자는 게 아니잖아요. 우리가 투자나 거주를 하기 위해서 집을 비워줘야 되는데 만일 하나 대비하기 위해서 한쪽에서 법을 진행하는 거예요. 잔인 점집이에요. 여러분도 다르게 변형해서 외워도 돼요. 저는 그렇게 외우고 있어요. 그럼 거기에 다 모든 게 해줘야 돼요. 명도가 집합 건물 등기부를 발급을 해봤습니다. 발급을 해보면 제가 맨 뒤에 본다 했죠. 맨 뒤에 뒷장을 보니 2분의 1 지분이 나왔는데 2분이거든요. 맨 마지막 분이 22분은 11이에요. 2분의 1이 아니고 나눠보면 2분의 1이죠. 나머지 분들 3분이 또 쪼각쪼각 갖고 있어.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분 경매에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. 과반은 프로테지 몇 프로예요? 과반 50%? 땡. 과반 51%. 그것도 맞아요. 여러분 과반이라 하잖아요. 과반은 50% 생각을 해요. 과반은요 50.0000001%예요. 그 이상.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. 과반에 지분이 있어야 된다.
그럼 50% 있잖아요. 우리가 2분의 1을 지분을 갖고 왔어. 우리가 동의를 얻어야 돼요. 막 부부간에 2분의 1씩 갖고 있어. 우리가 임차인을 드리기 위해서 임차인 이제 계약서 있죠. 나만 써주면 그거는 계약서 효력이 발생 안 됩니다. 2분의 1 지분권자는 내가 50.1% 갖고 있어. 그러면 그 계약서 효력이 발생해요. 법적으로. 하지만 2분의 1 지분권자는 법적 효력 발생 안 합니다. 따라서 저거를 저 물건을 우리 가져왔어. 2분의 1. 새로운 임차인 뭐 넣는다든지 사용 수익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지분권자의 최소한도 0.1%라도 동의를 얻어야 돼요. 안 그러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. 그래서 2분의 1 갖고 오는 거는 그럼 나중에 출구 전략이 뭘까? 어떻게 해야 되나? 고민이 되겠죠. 고민을 조금에 풀어드리겠습니다. 집합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봤습니다. 우리 아까 전에 봤을 때, 좀 전에 봤을 때 위에 발코니가 좀 있었죠.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. 공무원이 안 봤던지 아직 누가 신고를 안 했던지 그렇겠죠. 아무것도 없습니다. 깨끗하고 위반 건축물이 안 적혀 있습니다. 서류상에는. 그리고 용도는 뭐라 적혀 있어요? 다세대. 뒷부분에 보면 이제 소유자가 총 4명이에요. 나머지 소유자까지 건축물 대장은 최종 소유자가 나온다 했죠? 최종 소유자가 다 나오는 겁니다. 근데 그런밖에 안 나왔어요. 사용 승인 날짜가 1992년이에요. 몇 년 됐어요? 8년, 31년, 30년? 30년. 나이보다 덜 되지 아직. 건물 내부 구조들을 보겠습니다. 건물 현황도예요. 도면이죠. 도면은 만약에 감정평가서에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? 이거를 나는 도면을 입수를 해야 돼. 왜? 나 방 내부 구조를 못 들어가 봐서 몰라. 방이 몇 개인지 난 정말 보고 싶어. 어떻게 해야 되죠? 동매제 가지고 그렇죠. 그래서 도면 발급해 주세요. 돈 몇백 원 받고 발급해 줍니다. 여기 보시면 내부 구조도입니다. 내부 구조도에 그 감정평가서에서 제가 발췌를 해온 건데 방이 몇 개죠? 4개. 하나, 둘, 셋. 와, 이거 뭐 3베이입니까? 거실도 따로 있는 거실 따로 있고 방 4개, 욕실이 몇 개죠? 2개. 구조가 좀 특이하죠? 일단은 구조입니다. 그리고 여기 발코니가 있어요. 발코니가 저거는 불법이 아니네요. 왜 아니냐? 보면은 테라스인데 뚜껑을 씌웠어. 씌웠는데 1m죠. 1.5m 이내는 건축법상 허용을 해줘요. 확장을. 그래서 요 검은 선은 전용 면적이지만 이 점선은 공용 면적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이 점선 있는 거 있죠. 이거는 법적으로 허용이 됩니다. 1.5m 이내는. 그래서 건축 처음에 설계할 때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최대한 이거는 건폐율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. 건폐율 여기가 만약에 일종 주거지역이야. 예를 들어서 건폐율을 몇 프로 줘야 돼. 빌라 업자가. 최대한 뽑기 위해서 이런 거를 활용합니다. 건축 설계사나 업자들이. 그럼 우리들한테는 더 땡큐죠. 전용 면적은 작지만 실제 활용 면적은 더 넓으니까. 다음 지분 경매 출구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분 경매는 지분을 갖고 오잖아요. 특히 건물은 지분 경매 갖고 왔을 때 단계가 있어요. 공부, 부강. 그 전에 먼저 매도, 매수 의향서를 보냅니다. 저기 나머지 지분권자한테 너나 우리라고 했어요. 너나 우리. 너 거 팔어. 일반 매매로 나한테. 또 내 거 사. 너 나한테 갖고 와. 내 거 너한테 너나 아니 우리 손잡고 가서 부동산 가서 팔자. 온전하게. 아니 일반 매매로 나 2분의 1 거 저 사러 왔어요. 부동산. 그런 사람 있어요? 없어요? 없죠. 경매는 있잖아요. 근데 이렇게 취득을 했어.
온전한 물건을 만들어서 너나 우리 일반 매매, 그게 매도, 매수, 의향서 보내는 겁니다. 내용 증명을 보내세요. 한 2번 정도. 당연히 답이 없죠. 답이 있어도 안 맞아. 난 너한테 싸게 사고 싶고, 난 너한테 비싸게 팔고 싶고. 안 맞죠. 그럼 그 다음에는 공부 부강을 넘어가는 거예요.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는 거예요. 파는 걸 어디다 맡기느냐? 법원에서 팔아줘 이거예요. 토지는 분할될 수도 있어요. 지분 분할이 안 돼. 여기서 방이 4개인데 내가 방이니까 방 2개 갖고 너 방 2개 가져. 2개 더, 너 나머지 3명 있잖아요. 지분권자. 너 그거 나눠 가져. 쪼개서 가져. 돼요? 화장실 2개 있는데 나는 2분의 1이야. 하나 가져. 하나 가지고 나머지 3명 나눠 가져. 돼요? 안 되죠. 그래서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. 하지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는 거예요. 팔아달라는 건 아니고 그냥 분할해 주세요. 판사님. 그럼 판사님은 당연히 못 자르죠. 이거 두부 자르듯이 어떻게 잘라. 그래서 불러가지고 조정을 해요. 처음에 조정을 해서 야 너희들이 합의해서 그 일반 매매로 팔아봐. 아니면 어떻게 잘 넘기든지. 당연히 안 되죠. 안 되면 그 다음에 판사님이 판결을 내려요. 선고를 해요. 결정을 합니다. 어떻게 하느냐. 이거 경매를 넘겨. 온전히 다. 넘긴 다음에 돈으로 환산해서 평가 조치해버려. 경매를 해서 돈으로 환산해서 나눠가죠. 너 지분대로. 그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의 목적입니다. 저희들이 하는 목적이. 그게 나오잖아요. 그럼 이게 전체로 나오잖아요. 전체 나오죠. 그때 우리가 공부 부강이라 했어요.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할 때 부동산 처분 가처분을 하는 거예요. 처분은 뭐냐면 판다는 뜻이에요. 팔거나 누구한테 저당을 담보를 잡혀준다든지 그런 행위를 하지 마. 왜? 쉽게 해서 장난치지 마 이겁니다. 너의 지분 가지고 장난칠 수가 있어요. 소송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넘긴다든지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행위 하지 마. 그게 부동산 처분 가처분이에요. 공부, 그다음에 부강,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거예요. 그 방법도 있어요. 그거는 뭐냐? 상대방이만 살고 있어. 나머지 지분권자가. 그럼 내 지분권만큼은 내가 차임이나 무슨 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. 2년간 돈을 안 냈을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됐을 때 경매로 넘길 수가 있어요. 그때 경매 넘길 때 그때는 전체가 아니라 상대방 지분만큼 넘기는 거예요. 그럼 나는 처음에 2분의 1을 싸게 샀어. 그 다음에 나중에 2분의 1 돈 내놓으니까 안 내놔. 나 돈 없어. 배째할 때는 부동산 있잖아. 2분의 1 부동산. 그거를 경매로 붙이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내가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는 내가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 돼요. 권리가. 다른 사람들 안 들어와요. 거의 50% 밑으로 떨어집니다. 그때 내가 그 지분권을 사는 거예요. 사서 완전히 합체, 온전하게 만드는 겁니다. 그렇게 하는 방법이 지분 경매의 큰 틀입니다. 처음에 반값을 싸게 사. 그 나머지 반값도 어느 정도 여건을 환경을 만들어 난 다음에 내가 반값을 싸게 사든지 아니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있잖아요. 전체를 다 같이 팔아가지고 전체를 팔면 아파트 같은 거 전체를 팔면은 정상적인 가격에 팔려요. 금매 가격으로 이상으로. 그럼 나는 금매 가격을 싸게 사왔어. 반값이니까. 그럼 나는 그 갭만큼 또 수익이 나는 거죠. 그 전체를 팔든지 반만 팔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지분 경매의 큰 맥락입니다.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보험 못 받아요. 아유. 보조금이 얼마냐? 1억입니다. 1억. 1억에 60. 60.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반전세 같아요. 반전세. 1억은 못 받습니다. 그럼 이제 저분하고 가가지고 잘 설명해서 임차인한테 혹시 이사 갈 마음이 없으면은 어차피 1억은 이제 포기해야 되고 다시 살 마음이 의향이 있느냐? 의사 타진한 다음에 의향이 있다 하면 우리가 명도할 필요도 없고 내보낼 필요도 없잖아요. 그렇게 했을 때 수익이 난다. 임차인 주말을 되겠죠. 우리 송파구 오른쪽에는 강동구가 있고 왼쪽에는 뭐가 있죠? 서초구.
강남구가 있고 강남구. 아래쪽에는요 성남시가 있겠죠. 성남. 자, 그럼 우리 임장 그 물건지로 들어가서 한번 402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네.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. 아, 네. 아유, 죄송합니다. 아니요. 고생이 많으시죠? 아니, 말씀하세요. 혹시 만약 경매가 새로 들어오면 혹시 이사하실 생각 있으신가요? 준비 받으셨어요? 아니면 지금 그러면서 근데 이게 100% 나온 게 아니에요. 네, 2분의 1. 여기서 계속 살 수도 있어요. 아니요, 왜 그러냐면 지금 셋이 났어요. 전세 시세는 어느 정도예요? 여기는 이제 반 전세로 계시나요? 좀 실례가 안 된다면 저는 남자니까 저희 같이 오는 여섯 분인데 저기 그냥 송파구 방이동 4층 빌라 정리하겠습니다. 조금 전에 임차인도 만났죠. 대학력이 없는 임차인이죠. 모자문대에서 어머니를 만났는데 회사가 있어서 어머니만 계시는데 방 3개가 있는데 방으로 통과해서 들어가더라고요. 저 특징은 4층이다 보니까 누수되는 건 없는데 날씨에 따라서 겨울엔 춥고 여름에는 덥다고 합니다. 그 시세는 3억 5천 내 정도 전세 시세가 또한 현재 나머지 지분권자가 공유적 우선 매수로 할 계획이라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거는 얘기뿐이고 우리가 이 물건에 대한 가치가 있다 하면은 공유적 우선 매수 신고 상관없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.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또한 이분 입장에서도 더 살고 싶어 하더라고요. 얘기 들어보니까 교통 편하고 시야 가깝고 너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이거 지분 경매에서 이 물건의 출고는 우리가 지분을 가져와가지고 상대방하고 협상을 해서 하든지 공유분할 청구를 하든지 또는 부당이든 반환 청구를 하든지 또는 부상권 청구를 해서 온전하게 팔든지 또는